일본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2% 이상 더 떨어진다면 당장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9일 IMF의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명목 GDP 전망치는 4,199만 4,839원입니다. 일본의 올해 1인당 명목 GDP 전망치는 444만 9,522엔으로 추산됐습니다. 100엔당 964.59원인 이날 환율을 적용하면 일본의 1인당 GDP는 4,291만 9,646원으로 한국보다 불과 100만 원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엔화 가치가 최근 추세대로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가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IMF의 올해 GDP 전망치가 적중한다고 가정할 때 원엔 환율이 100엔당 943원 아래로 내려갈 경우 원화 강세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현 수준보다 2.2% 넘게 절하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엔화는 가파르게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기준 엔달러 환율은 115.33엔이었으나 이날 기준 130.33엔까지 상승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30엔을 넘은 것은 2002년 4월 이후 20년 만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3%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 대비 16.6원 내린 1255.9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3일 1191.8원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원화에 비해 연초 대비 3배 더 크게 하락한 셈입니다. 엔화가 그동안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과 반대로 원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빅스텝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유럽, 한국 등의 중앙은행도 매파적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AFP 통신,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지난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로 유도하는 현재의 초완화적 금융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에도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나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국립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는 1달러당 135엔이 되면 일본은 한국, 이탈리아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달러 환산 1인당 GDP가 역전되기 때문인데요. 꼭 엔저 때문이 아니더라도 오는 2027년엔 한국의 1인당 GDP 기준으로 일본을 제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지난해 12월 아시아 경제중기 예측 보고서에서 한국이 2027년 일본을 제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3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만 달러를 넘어서는 반면 일본은 5만 달러대에 머물 것이란 예상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일본을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의 한 금융 전문가가 일본 국채 투매 현상이 발생해 엔화 가치가 달러당 400엔에서 500엔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에서 전설의 딜러로 불리던 호지마키 다케시 전 모건은행 도쿄 지점장은 29일 보도된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엔화 약세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1달러가 400엔에서 500엔 수준이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참의원을 지낸 바 있는 그는 엔화를 발행하는 일본은행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본은행은 2013년부터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아래 다른 차원의 금융 완화를 시작해 화폐를 찍어내 정부 재정을 떠받쳤다. 그 결과 대량의 저희율 국채를 떠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시작돼 일본은행이 금융 긴축에 내몰리면 일본은행 자신이 보유한 일본 국채의 평가 손실이 급격히 커져 사실상 자본 잠식으로 간주하는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극복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본 잠식 상태가 되면 해외 금융기관 중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를 닫는 곳이 나온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외환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달러를 살 수단이 사라진다. 외국 자본은 철수하고 일본 국채 투매 현상이 나타난다며 극단적인 비관론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총리 탄핵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엔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가 마침내 도래했다며 한국이 일본을 침몰시켰다. 아베가 혐한 기조에 집중할 동안 일본인들을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고, 심지어 독도와 더불어 대마도 한국 편입설까지 나오면서 일본이 하나씩 침몰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재무부의 포치 긴축론자인 의원을 총리 대신이나 강요로 정권을 구성했으니 짠돌이 경제대책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한 자민당이나 기시다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도 이제야 동요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방치해온 국민도 이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30년간 임금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선진국은 일본뿐이니까 돈을 쓰는 것밖에는 정부가 능사가 없는 건지 경제 대책 등도 나라뿐만이 아니라 민수를 재촉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게다가 나라가 나쁘게 보는 평가 등에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민수를 올리려면 소비세를 큰 폭으로 내리거나 가솔린 가격을 내리는 등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는 금리 정책 등 국회의원의 소수 정예화나 보수 삭감이 필요하다. 의원별 매니페스토나 이원제의 재검토 등은 그 금액 효과 이전의 문제다. 기시다의 구두쇠 정책에는 정말 질린다. 할 일이라고는 가난뱅이에 대해 푼돈을 쥐어준다는 선심뿐. 고유가에서도 고집스럽게 트리거 동결 해제에 대해서는 매번 검토뿐으로 움직일 기미도 없다.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면 가장 먼저 경기를 부양하고 납세층의 불평등감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무능한 총리는 탄핵시켜야 한다. 왜 이런 정권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처럼 정보 조작이 된 게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 든다. 이 대책은 일본의 궁상을 구한다기보다는 참의원 선거를 위한 대책이다. 눈앞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사탕을 나눠주고 선거를 치른다. 그것도 공명당의 속셈을 받아들여서 이런 꼴이 나지 않았나. 아베노믹스가 주요했다고 말해도 실제 일본은 최근 30년간 경기는 누더기 상태다. 유효 구인 배율도 실제로는 비정규 고용의 구인뿐으로 일본인의 소득은 오르지 않는다. 자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을 유권자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일본은 자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 기시다 수상의 기자회견에서는 차후 경제 대책에 대해 화려하게 발표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무능함을 보였군요. 소비세 경감세율이라던가 소비세 감세도 없다. 또 생활곤란자 세대의 아이도 10만이 아니라 5만으로 새겨왔다. 정말 애틋한 경제 대책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의 현상으로 알 수 있다. 이 상황에도 지지율이 월등히 높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소중한 시간을 조작하는 시간에 투자하느라 국민 신경 쓰기엔 시간이 부족한가 보네. 국민에게 신경 쓴다면 해결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회피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과 무능함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서일까? 코로나의 변질이나 세계 정세나 뭔가로 인해 기시다 정권이 단지 운이 좋을 뿐으로 지금처럼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 정당, 이 후보자는 위험하니까 절대로 들이지 말라고 설득하는 등 작은 노력을 하고 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